왼쪽 모습이 먼저 정식으로 기자님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선미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기자님들이랑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정말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 답답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나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오늘 감동받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잠깐 어두워서 안 보이시겠지만 네. 취재님이 2층에도 지금 거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간을 또 가득 스님들. 주셨거든요. 네,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8월이죠. 우리 세 번째 미니 앨범 6분의 1 이후에 또 10개월 만에 우리 곁에 네. 돌아와 주셨습니다. 열이 올라요 제목이에요. 네. 그 컴백 소감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일단 다시 팬분들이랑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이제 사실 벌써부터 팬들이 왜 요즘에 응원법이 가능하잖아요. 또 공개 그렇죠. 방송에서 그래서 그 응원법을 외쳐주시는 게 막 귀에 벌써 들려요. 그래서 참 또 뭔가 이번 열이 올라요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느 때보다도 되게 홀가분한 선미인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되게 많이 덜어냈는데 그래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평안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좀 덜어내셨는데 지금 헤어 길이는 덜어내셔야 하면 그쵸. 지금 거의 네. 지금 땅에 이게- 닿을 정도로 네. 아쉽게도 네. 네. 헤어 길이는 덜어내지 못했어요. 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가짜 머리인데. 네. 그래요? 진짜 머리일 리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진짜 좋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이 공간에서 사실은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항상 늘 진행을 제 기억에 꼬리로 컴백하셨을 때도 그렇고, 보랏빛밤 때도 그렇고, 쭉 그 과거를 반추해 봤는데, 오늘 그 2022년 6월 29일이 아까 대기실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2년 전 정확히 2020년 6월 29일 그때 이제 보랏빛밤 발매했던 컴백된 그 순간하고 좀 발매일이 같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이게 좀 의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좀 겹쳐갖고 네, 이렇게 아주 된 겁니까? 의도한 게 맞고요. 그래요? 네. 아, 이번 신곡 열이 올라요는요, 뭔가 보랏빛밤은 그 여름 밤의 분위기를 담았다면, 열이 올라요는 왜 한낮에 뜨거운 그런 열기를 담은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번 열이 올라요가 낮 버전의 보랏빛밤 같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여러분이 듣기 뭔가 편한 그런 음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뭔가 이 두 곡에 뭔가 상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날짜인 6월 29일에 네,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더욱더 특별한 게 그 2년 전 6월 29일에는 네. 아쉽게도 코로나 시국에 맞아요. 이 공간에 저희 둘과 그리고 제작진 카메라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정말 수많은 기자님들과 2년 만에 이렇게 함께 하는 날이어서 더욱더 감격스러운 그니까요. 그 순간이 진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무비 티저 봤을 때도 보랏빛밤 이렇게 가다가 맞아요. 열이 올라요 이렇게 맞아요. 전환되는 그쵸. 그게 바로 밤과 낮. 그럼 이제 컨셉트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보랏빛밤. 이제 이 열이 올라요 앨범 콘셉트는요, 네. 여름날의 뜨거운 사랑 그런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표현을 해봤고 또 타이틀곡 컨셉트는 뭔가 왜 뜨거운 한 여름날 사랑의 열병으로 네 사랑의 열병을 앓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어요. 사랑의 열병을 앓은 여인, 네, 여자. 요즘에 너무 덥고 너무 너무 습하고 네, 해가 언제 뜨는지. 맞습니다. 오늘 또 특히 정말 더 대단하신 게 비가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오는데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 저희가 많이 사실 했잖아요. 너무 걱정했어요. 근데 그 비와 또 그 습한 그 열이 오르는 환경을 다 뚫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티저와 그 영상을 쭉 봤거든요. 마치 어떤 느낌이라고 해요? 야, 동화 속에 나온 이렇게 공주님이랄까? 네? 막 그 라푼젤도 떠오르고 막 그 약간 어디 그 해외에서 촬영했다고 들었는데 막 땡볕에 무슨 뭐 맞아요. 돗자리 까시면서 이게 꽃가루도 날리면서 돗자리요. 뭐 양탄자인가요? 아니 뭐 티저를 봤는데 하여튼 그 다양한 콘셉트 해외 촬영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작업이 어떠셨어요? 네, 일단 그 보랏빛 밤은요, 뭔가 국내 여름을 좀 한껏 보여줄 수 있는 을왕리에서 아 촬영을 했는데, 국내 여름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여름을 보여줄 수 있는 색다른 장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디지패디 이제 저의 뮤비 팀이죠. 네. LA 가보는 게 어떠냐고 오 LA 제안을 주셔서 네. 네. 큰맘 먹고 갔습니다. 안무팀 10명과. 야, 그 결과물을 잠시 뒤에 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만나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뮤직비디오와 또 자켓 사랑도 화제였고, 저도 이제 선미 씨를 개인적으로 SNS 팔로우하고 있어서. 마팔이죠. 네, 맞아요. 티저 고맙습니다. 네, 마팔을. 네. 와서 그 티저 사진도 이게 팬들과 함께 저도 투표를 네. 했는데 1, 2, 3, 4 네, 오. 해가지고 그 투표도 올려서 티저 촬영도 하시고 또 직접 네네네네. 그리고 또 해외 촬영도 하고 그 작업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니까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오랜만에 또 나가셨을 거고 어떠셨어요?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자켓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LA에서도 조금 더 뭔가 외곽으로 나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쁜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랑 이 똑같은 머리 색깔을 한 외국인 팬분이 오, 이 색깔을? 네, 이 색깔을 하고 계셨어요. 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라고? 네. 약간 오렌지빛의 헤어를 오렌지. 하고 계신 네. 분이 너 나랑 머리 색깔 똑같다.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이러시는 거예요. 오, 갑자기 반말로? 네. 네. 영어로. 영어로? 네. 그러면서, 그래서 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데 가까이 가니까 나 네 포스터 방에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팬이셨구나. 네, 팬이신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때 알아보셔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나중에는 이제 제 그 6분의 1 앨범을 들고 막 와주셔서 막 선민 촬영하는 거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막 그러셨대요. 이런 또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뭔가 조금 사람도 없고 한적한 곳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또 K-팝 팬을 또 만나다니 그렇죠, 참 그렇죠. 신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 팬도 그거 잠시 뒤에 오늘 기자님들과 함께하고 6시 30분에 선미씨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 팬 쇼케이스가 함께 있으니까 또 시청하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컨셉트 장인이라는 수식어답게, 선미 씨의 이런 디테일, 그리고 이번 앨범 작업에 또 직접 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쵸. 가장 좀 중점을 둔 부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번 이제 디지털 싱글을 기획을 하면서 어떤 표현이 이 앨범과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바람이 살랑살랑거리다 뭐 아니면 하늘하늘하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상도 이렇게 네, 살랑살랑 그러네요. 이 하늘하늘 의상도 그렇고, 이제 헤어도 그러시고. 네, 한 의상 그리고 네. 또 뭔가 또 아무래도 노래가 이제 뜨거운 여름을 노래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약간 얼굴에 조금 열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좀 빨갛게 네네, 맞아요.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네네. 치크에 포인트를 줬어요. 네, 볼터치. 그리고 그 죽은 깨 있잖아요. 왜 네네. 햇볕 많이 맞으면 맞아요. 열이 죽은 깨 많이 오르면 딱. 네. 그러니까 제가 죽은 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린 있는데? 건데 있어요? 이걸 그렸어요. 네. 그려서. 그렸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죽은 깨랑 이게 조금 많으신데 제가 아쉽게 그걸 물려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네네. 네, 인위적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또 뭔가 뜨거운 햇살과 어울리는 색으로 이렇게 뭔가 블러드 오렌지라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렌지인데 과육이 빨개요. 음, 그 색깔이더라고요. 블러드 오렌지. 네, 오. 그렇게 해서 또 특별한 또 표현을 네이밍. 네. 네, 해봤어요. 네, 정말 의상하고 스타일, 메이크업, 또 앨범에 다양한 이런 중점적인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열이 올라요 무대, 또 이 현장에서 바로 잠시 뒤에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6시에 공개가 되겠지만. 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인 공연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살짝 하이라이트 부분만 BGM을 준비를 했거든요. 두 곡 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살짝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곡 열이 올라요. 자, 들려주시죠. 그렇게 쳐다보면 열이 올라요. 뜨거워진 온도 다실까요? 열이 올라요. 네. 이런 곡이에요. 선생님들 어때요? 선생님들 워낙 어떠세요? 가요계에 거의 뭐 대선배님들이고 왜냐면은 한마디만 들으셔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이 타이틀곡 열이 올라요는요, 되게, 사실 딱, 이 열이 올라요라는 걸 들으면 딱 귀에 꽂히잖아요. 꽂혔어요, 저. 네. 그렇게 조금 참 중독성 있는 노래이지 않나 싶고요. 또, 제목부터가 일단은 음. 이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렇죠, 열이 올라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곡의 컨셉은 네. 사랑의 열병 때문에 열이 오르는 여자지만 그렇죠. 왜 우리 순간순간 열이 오르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뭐 직장에서, 음, 학교에서, 음, 뭐 평소에. 네네. 네. 그럴 때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열이 오르는 순간순간에 네. 많이 들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앞에 노래 시작할 때 정말 예쁜 기타 소리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기타 리프가 되게 동양적이에요. 약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이거 약간, 뭐지? 도입부 기타 리프. 도입부 기타가 진짜 약간 한국의 뭔가 한과 얼이 담긴 그런 기타 리프로 딱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뭔가 좀 묘한 노래예요. 야, 네. 그것도 이제 시어링 포인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선미 씨 하면 이제 안무가 매 곡마다 화제가 되는데 이번 안무는 어떤 분이 좀 네, 함께 해주셨나요? 네. 이번 안무는 또 저 항상 같이 작업해 주시는 우리 아우라 아우라. 팀과 또 특별히 이번에는 또 프라우드먼의 모니카 오.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야, 두 팀과 두 분이 또 함께 하길 네. 더욱더 의미가 있는 안무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아까도 살짝 포토타임즈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훌라도 있고, 맞아요. 아까 살짝 영상을 봤더니 뭐 대형 부채 같은 것도 맞아요. 있었고 있는데 그 포인트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 네. 이번 안무를 보시면 아주 커다란 부채가 등장을 해요. 이 부채가 뭔가 무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돼서 뭔가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그림처럼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우라 선생님들이 부채를 또 주제로 이 안무를 작업을 해주셨고 부채춤. 또 포인트 안무는 이제 훌라춤이라고 훌라춤. 하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우리 기자분들께 보여드린 그 훌라춤 네네. 이 포인트를 또 아우라 팀에서 작업을 해주셨고요. 네. 또 제 안무에 보면 또 중간에 네. 고무줄이 나와요. 고무줄이요? 네, 오, 고무줄이 이렇게 다양하다. 등장을 해서 네네네. 제가 진짜 고무줄을 해요. 그 포인트 한번 보여드립시다. 우리 기자님들께 와서. 이게 지금은 고무줄이 없는데 있다고 치고. 고무줄 고무줄. 있다고 치고 네. 올라요 이렇게 아. 고무줄을 이렇게 이게 해요. 고무주춤.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네네.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고무줄 놀이를 하고 놀았거든요. 오. 근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뭔가 또 저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연령층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뭐
저의 세대나 아니면 저의 부모님 세대는 어릴 때 내가 이런 노래 하고 놀았지 하고 뭔가 추억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진짜 이 고무줄 놀이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렇죠. 또 해외 팬들도 고무줄 놀이를 사실 모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모니카 선생님께서 또 만들어 주셔서 기가 막히네. 이 열이 올라요 안무가 참 되게 다채롭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딱지치기와 줄다리기 그리고 달고나가 전 세계 화제가 됐다면 우리 선미의 열이 올라요로 전 세계인이 다 같이 고무줄을 뛰는 그런 꿈을 고무줄이 진짜 유산소 운동이에요. 좋네요. 잠시 뒤에 이제 고무줄이, 네. 포인트 고무줄춤과 그리고 훌라춤 그리고 도입부의 기타 리프에 집중하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이 올라요에 이어서 한 곡 더 수록이 돼 있죠. 어떤 곡인지 자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만약에 말야 널 지금 만났다면 우린 덜 불안했을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몰라서 들어 울기만 했지만 난더 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목 풋사랑이라는 곡을 함께 했습니다. 또 작사 작곡 직접 또 선미 씨가 함께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이제 열이 올라요를 타이틀로 결정을 하고 나서 조금 이 열이 올라요랑 감정선이 비슷한 하나의 곡을 또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작곡 작사를 하게 됐는데 이 풋사랑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풋사랑.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네네.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웠었다면 우리 그때 만났다면 우리 지금 만났으면 이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그런 정말 풋사랑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이게 제가 영화 그 노트북 있잖아요. 그렇죠. 노트북에서 그 어린 두 친구가 만났는데 처음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풋사랑을 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약간 뭔가 그런 아련한 감정들을 조금 담아본 노래예요. 좋습니다. 열이 올라요부터 풋사랑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열이 네. 올라요 풋사랑 이거는 좀 언제 어떻게 좀 어느 시간대에 조금 들으면 좀 괜찮을까요? 열이 올라요 풋사랑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요, 풋사랑이. 열이 올라요는 가장 더운 시간이죠. 뭐 더운 시간대. 1시, 3시? 해 쨍쨍할 때. 해 쨍쨍할 때. 딱 이 시간인데 그러면? 네. 한 시간이죠. 지금 근데 비 와가지고. 평소엔 지금 제일 그래 지금 습기 때문에 제일 더워요. 1시부터 그쵸, 3시. 그쵸. 네. 풋사랑은? 풋사랑은 조금 뭔가 좀 뉘엿뉘엿 해가 저무려고 할 때 네네네. 뭐 4시 이후? 4시 이후에 풋사랑 네. 1시부터 3시. 그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4시 이후에 정말 이제 해가 졌다. 네네. 그럼 보랏빛 밤까지 딱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 쭉쭉쭉 연이어서 이어가는 뜨거운 때 낮시가 1시부터 3시에는 열이 올라요 듣고 풋사랑 갔다가 저녁에 노을질쯤에는 보랏빛 밤으로 같이 네. 그럼 역주행으로 다시 보랏빛 밤도 네, 여름 내내 열이 올라요. 풋사랑, 보랏빛 밤 이렇게 세 곡.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아. 이걸 요즘 이거요? 네. 너무 좋다. 네, 그렇게 들으시면 좀 여름을 나기에 좀 뭔가 산뜻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오후 좀 고민이 되는 게 오늘 오후 6시에 공개가 됐는데 네. 내일 기다렸다가 내일 오후 1시에 열이 올라요를 좀 더울 때 네.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사실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기자님께 먼저 이렇게 드리고 또 6시에 공개되면 일단 듣고 네. 쭉 듣다가 더울 때 더 많이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NB 엔터팀 홍계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해요. 아까 앞서 이야기 잠깐 해주실 때 이번 컴백이 좀 마음이 홀가분했고 많은 부분에서 좀 덜어내고 내려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홀가분해진 이유는 또 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주로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홀가분하고 아까 덜어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열이 올라요 곡이 제가 작곡한 곡은 아니에요 이번에. 근데 계속해서 이제 프로듀싱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네네. 선미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행운처럼 이 곡이 찾아왔고, 참 그런 점에서 조금 이번에는 뭐 프로듀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꼭 굳이 내 곡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정말 뭐 1, 2년 하고 그만 뭐 둘 그런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프로듀서 분들의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또 저를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어서 그런 점이 조금 홀가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컨셉 자체가 되게 열이 올라요가 보시면 뮤직비디오도 되게 싱그러워요. 맞아요. 싱그럽고 저의 전작들 뭐 You Can Sleep With Us, 꼬리와는 또 다르게 정말 많이 덜어낸 뭐 안무도 그렇고 뭐 의상,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덜어냈는데 참 되게 신기한 게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참 뭔가 더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되게 조금 속 시원하다, 헐가분하다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닙니다. 편하게 오늘 선미 씨를 위한 날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홀가분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직접 한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뷔 16년 차 그렇죠. 이제 2007년에 데뷔를 네. 하고 오늘 또 솔로로도 10년 차. 네, 솔로로도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제가 이제 뭐 진짜 2, 3년마다 한 번씩 앨범이 나오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주기적으로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 대중분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가수인데 네. 항상 그게 되게 조금 부담이었어요. 이번 앨범의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항상 뭔가 되게 거창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나 진짜 1, 2년 할 거 아니니까 네.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의 목표는 선미 나왔네. 뭐 갖고 왔지? 어떤 노래지? 하고 그냥 그거 들어주시는 거. 그냥 그러니까 그거만큼 거창한 목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홀가분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10년 가까이 선미 씨를 보지만 아까 무대 꾸밀 때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좀 평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유가 느껴지면서 평안하게 무대를 즐기고 있구나. 라는 게 고스란히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이번 활동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살이 빠진 것도 홀가분해진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될까요? 네, 너무 홀가분해. 아까 그 스토리에도 45.6cm 올리셔서 깜짝 놀랐는데 더 건강도 챙기면서 네.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앨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눠서 어떤 질문 해주실지.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선미팝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미 씨만의 노래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덜어냈다고 하시긴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좀 선미 씨의 그런 음악 색깔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선미 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미팝, 솔로 가수 선미의 음악의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랜만에 컴백하신 건데 여름을 좀 시기로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선미팝의 매력. 이제는 뭐 공식 그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이제 수식어로 정해야 됩니다. 이제 선미팝을 저도 아까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선미팝, 선미 씨만의 매력. 조금 아니, 쑥스러우시겠지만 이럴 때 자랑하는 겁니다. 네, 사실 선미팝이라는 그 말을 기자분들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오. 기자분들이
뭐 선미만의 장르를 만들고 싶다 했는데 이제 기사 제목으로 선미팝의 뭐 시작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맞아. 저도 제가 선미팝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최근에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선미팝이라고 정말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 정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장르적인 특성은 사실 없어요. 제가 해왔던 음악들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고 물론 이제 레트로적인 요소들이 항상 가미가 돼 있었지만 장르적인 특징보다는 그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밝고 정말 신나는 음악을 해도 어딘지 모르게 조금 슬퍼 보이는 감성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열이 올라요에서도 그렇고 정말 싱그럽고 뭐 밝지만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서늘한 기운 네네. 같은 게 조금 다른 음악들과 네네. 좀 구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런 네네. 특징들이 그리고 그 컴백 시기도 여름에 뭐 보랏빛 밤이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날라리도 뭐 여름의 시기였지만 꼴이나 그 전에 뭐 사이렌 같은 경우는 겨울 시기도 있었는데 이번 열이 올라요를 겨울에 이렇게 해도 네. 추우니까 여름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으로 정하신 좀 그런 계획. 제가 있으세요? 조금 이게 맞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겨울에 조금 많이 아파요. 겨울에 아 그래? 정확하고 역시 겨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조금 많이 앓는 편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여름에 하는 활동을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이 열이 올라요. 그러니까 왜 다들 썸머킨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하면 네. 뭐 누구, 여름 하면 누구 이런 맞습니다.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도 뭔가 그런 타이틀이 조금 탐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랏빛 밤도 여름이고 맞습니다. 열이 올라요도 이렇게 여름. 그래서 네 썸머퀸이 되고 싶은. 맞습니다. 워낙 저도 많이 활용하는 게 우리 기자님들이 워낙 센스 있는 네이밍으로 많이 해주셔서 이미 저도 기사를 딱 설치해보니까 인간 라푼젤, 뭐 열이 올라요, 뭐 열오른 여자 선미, 뭐 많이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검색해보면 다행이에요. 엄청 많아요. 와서 해그리드라고 안 해서 뭐. 해그리드라고 안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그래 뭐 동화 속 공주 뭐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네. 다양한 또 네이밍 수식어 또 팬들이 불려주는 네. 이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 너무 감사드려요. 선미팝이라는 그 표현을 만들어 주셔서. 네네. 네. 진짜 해외에 나가면 무조건 선미팝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계속 너무너무. 끊임없이 꾸준히 선미밥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네, 뒤쪽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뒤쪽 기자님부터 먼저 하고 앞쪽 기자님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선미 씨가 이제 92년생이니까 네. 올해 이제 기사 나이 만으로 이제 30대를 맞이하셨어요. 네, 이제 지난 15년을 돌아보니까 이제 10대 때는 그룹에서 정말 다 불태우셨고 또 20대 때는 솔로로서도 성공을 거두셨고 그럼 이제 30대 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매력이나 좀 어렸을 때 30대가 되면은 이랬을 것이다 상상했던 모습과 또 현재 모습 비교하면 어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일단- 신마음부터 나의 인생 그래프처럼 약간 92년생이잖아요. 5월 2일. 네, 92년생이에요. 920502 AB형. 맞아요. 그 10대, 네. 20대, 30대. 어떠세요? 어렸을 때 꿈꿨던 30대는? 우선 이제 마지막에 해주셨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제가 만으로 30인데 그렇죠. 너무 30 안 같아요. 마음이 아직 그냥 제가 너무 어린 아이 같아요. 맞아요. 24살? 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이 같고 아직도. 그리고 저는 사실 30이 되면 다들 막 뭔가 기분이 싱숭생숭해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나도 그러려나? 왜 또 30이라는 그 주제로 나온 곡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서른 즈음에 뭐 이런 노래들. 근데 아 죄송해요. 네. 근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금 세대, 제 세대의 30대랑 또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세대의 30대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너무 그냥 아직도 너무 어려요. 네, 그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비주얼도 24도 많습니다. 21, 아유. 둘 너무 어려 보이시고 마음 했는데 더 성장하는. 그럼 30대 보여주고 싶은 매력은 어떤 매력 보여주고 싶으세요? 대중에게. 저는 제 꿈이요. 사실 이제 저는 가시나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제가 나도 2, 3년이면 뭐 끝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마인드가 너무 옛날 마인드여서 그럼 끝이겠지. 왜냐하면 이제 뭐 여자 아이돌이나 여자 가수들의 수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짧으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새로워 보이고 또 뭔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이면 응원하게 되고 또 새로운 팬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용기가 생겼어요. 나 10년 정도 더 해도 괜찮은 가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해도 느껴지는 게 저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저도 특히 또 날씨가 굳어서. 네, 근데 선미라는 가수를 이렇게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많이 궁금해 해주시고 이렇게들 많이 응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게 네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더 열심히 하려고요. 네, 맞습니다. 30대 선미의 10년도 더욱더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앞에 기자님도 바로 손을 들어줘서 마이크를 좀 전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N 스타 이남경 기자입니다. 컴백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해요. 네, 프라우드먼 모니카 씨가 이번 안무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함께한 소감 부탁드리면서 또 아까 보니까 대왕부채나 고무줄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던데 안무 준비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매번 다양한 콘셉트를 정말 선미 씨만의 색깔로 소화하고 계시는데 그런 다채로운 콘셉트들을 좀 잘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저건 저도 궁금했는데 우와. 어떤 콘셉트가 나오던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는 이거는 진짜 안무팀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네, 일단 모니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모니카님과 또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요즘 제일 바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모니카님이. 근데 모니카 언니가 너무 흔쾌히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무를 짜주셨거든요. 근데 모니카 언니가 사실 저는 TV에서 봤을 때 되게 뭔가 도도하고 차갑고 뭔가 진짜 맞는 말만 하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대화를 이제 DM으로 바빠서 만나진 못하고 DM으로 했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순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일단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이 열이올라요를 준비하면서 조금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팀이 프라우드먼이었고 모니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정말 딱 신박한 이 고무줄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네. 또 이 뭐 안무 중간중간에 또 모니카 이제 프라우드먼님들이 짜주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들이 참 너무 신박하고 이 열이 올라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안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부채랑 고무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프라우드먼은 고무줄 그렇죠. 그리고 아우라는 부채 이렇게 주제를 정하셔서 안무를 짜주셨는데 이 둘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의 요소가 한 무대에서 보여지면 정말 한국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고충이 있어요. 어떤 고충이요? 사실 제 고충은 아니고 네. 이제 부채가 네. 되게 무거워요. 그 부채 네. 길이가 네. 그 무게가 네. 그리고 이 부채도 다 이제 제작을 한 건데 네네. 한국에 저렇게 큰 부채를 만드는 업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 부채가 안 접혀요. 접히지 않는 부채. 그래요? 부채가 안 근데 원래 접혀요. 이렇게 펼쳐갖고 이렇게 하는 네. 계속 저 상태로 네. 활동해야 돼? 음방 돌아다닐 때도 계속 부채가 그렇군요. 안 접혀요. 그러니까 오, 정말 모든 업체에 다 여쭤봤는데 네. 그렇게 제작을 할 수가 없대요. 야. 부채처럼. 그래서 이제 펴진 부채 모양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부채에 또 정말 뭐 예쁜 일러스트들을 또 그렸어요. 한국 뭔가 그 수채화, 풍경화 이런 것처럼 그 부채마다 이렇게 다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이렇게 손수 작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다채로운 컨셉트. 일단 너무 감사해요. 그 다채로운 컨셉들을 다 소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일단, 제 몸에 맞지 않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왜 선미가 선미를 잘 아는 거. 뭔가 어쨌든 모든 음악들에는 저의 의견이나 저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정말 내가 만들거나 혹은 내가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자연스럽고 또 다채롭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또 뭐 32살의 선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32살의 선미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고, 네. 32살의 선미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고, 그래서 전 앞으로도 이렇게 다채롭게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또 감사해요. 진정성이 묻어나는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시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저 중앙 쪽에 마이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그 부채 하나 있으면 부채 좀 준비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BNT 임세호 기자고요. 일단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해요. 날라리에서는 태평소를 넣으시고 이번에는 네. 이제 부채랑 고무줄을 넣으셨는데 꾸준히 한국적인 걸 쫓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한국적인 거에 어떤 네. 마음으로 저는 함께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열이 올라요. 죄송해요. 열이 올라요. 네, 이번 열이 올라요에서도 이제 기타 리프가 되게 띠리리리린 이렇게 뭔가 정말 구수하고 되게 구성진 그런 리프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한국적인 것이 네네. 곧 대중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한국적인 요소들을 음악에 넣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냥 소위 말하는 그런 뽕끼. 뽕끼라는 이거 말고 어떤 표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느낌은 저는 필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또 이런 요소를 넣는 것 같고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또 그 한국적인 게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제가 조금 즐겨서 조금 넣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진짜 무겁네요. 이게 잠깐 들어있고 왜냐면- 있었는데도, 야우, 이게, 와, 너무 선우 씨, 이거 무겁죠? 한번, 솔직히 기자님들께 한번 들어드릴게요. 좀 보여드리고 선보이고 싶어서, 이거 한번 들고, 제 마이크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오, 와서, 이게 붙이, 얼굴 잘 보이게끔. 야 앞에 보고, 표정, 아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얼굴은 앞쪽으로, 얼굴은 앞,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 시선은 저쪽, 왼쪽, 네, 네, 시선은 왼쪽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왼쪽 보세요. 선미 씨 왼쪽 보세요. 제가 가리고 있을게요. 왼쪽.
가운데. 네, 가운데. 이게 사진 많이 찍히는 게 중요해서. 오른쪽. 자, 다 되셨죠? 기자님. 네. 이렇게 잘 해주시면. 네.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무겁네요, 현미 씨. 저희 안무팀이 이거를 들고 계속 이제 와, 대단합니다. 해주시는데 안무팀. 너무 무거워요. 이게 접히지도 않고 이게 말만 붙이지. 진짜 안 좁히네. 진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어서 한두 제가 분 아직 답을 다 못 기다리면- 드렸어요. 말씀 주세요. 죄송해요. 한국적 요소 또. 네, 한국적.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열이 올라요를 부르는 것도 조금 뭔가 한국의 그 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한국의 얼이 담긴 한이 담긴 그런 뭔가 느낌으로 불러보려고 정말 많이 꺾었어요. 그 열이 올라요 하는 부분에서 그냥 뭐 열이 올라요 할 맞아. 수도 있는데 이제 열이 올라요 약간 이렇게 되게 많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수하고 구성지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녹음할 때 진짜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약간 선미팝에 네. 약간 트로트는 아니지만 뽕기도 아니지만 한국적인 요소가 싹 들어간 느낌의. 네. 네. 한 음절마다 다 꺾어요. 야, 그게 또 다른 들을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약 한두 분만 더 받고 이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층, 2층 뒤쪽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다른 분의 곡을 받아서 홀가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좀 다른 작곡가나 프로듀서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솔로로 활동하면서 내가 이건 그래도 좀 애썼다? 내가 이건 열심히 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곡가 협업부터. 네. 너무 환영입니다. 너무 저한테 관심 있으신 프로듀서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열려 있군요. 왜냐면 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느끼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나랑 이게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서 더욱더 다양한 시각으로 뭔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수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환영이에요. 다른 프로듀서 선생님들과 너무나도 많은 작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솔로로 활동하면서 그렇죠. 어느덧 네. 24시간이 모자라가 2013년으로 기억되는데 맞아요. 10년 동안. 네 이제 또 데뷔 16년 차 이제 솔로 10년 차인데 네. 그냥 저는 애썼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버틴 거 살아남은 거 그렇죠. 그냥 그 점에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거는 너무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제가 항상 이제 후배 친구들이나 뭐 다른 일하면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꼭 오랫동안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자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뭐 건강하자 이런 얘기 말고. 근데 그만큼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뭔가 조금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늘 뭔가 겸손하고 도태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마라토너의 마음가짐으로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달려볼 예정이에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선부 씨가 더욱 더 힘을 달려서 가열차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쪽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자님 그리고 잠시 뒤에 미안해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더 그 소중한 동력을 받아서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대 그 이후에도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덧 그 주어진 시간이 아쉽게도 다 돼서 충분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또 추후를 기약하면서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어떠셨어요, 선미 씨? 마지막으로 기자님께 인사 일단 드릴까요? 네. 정말 이 궂은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신 또 우리 기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 길들에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기자분들 중에서 정말 저의 어릴 때 모습부터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열이 올라요 신곡 나왔는데, 어느 때보다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추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선미 씨는 또 팬 쇼케이스와 더 다른 사랑 준비를 위해 먼저 퇴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해내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미 씨.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자, 감사합니다. 네.